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안녕하세요. 오비스텔 이춘남 부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많이 빨간 화살표님 짝짝짝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뭐 되게 많네요. 15억 네. 이상 보유자입니다. 어떤 거 먼저 해주시겠어요? 하늘바람님 15억 이상 보유자시고 실거주 2년 하셨고 10년 보유 채웠고 2021년 1월 1일자 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거주가 4% 그리고 보유 기간이 1년에 연 4%씩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니까, 장특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20년 말까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들어가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법 예고하는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억 이상 보유자이시긴 하지만 만약에 주택이 좀 매력적인 주택이라면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혜연님 짝짝짝 분당 야탑동 현대아파트 30호 하하호님이 질문을 하시다 말았네요. 네. 일단 잠깐 얘기해줘. 일단 어제 시장 그 대책 나온 거 16일 날 나온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화가 많이 났죠. 그렇죠. 화는 다 나죠. 네. 뭐 바로 위헌 소송 일단 들어갔던데요. 네, 이제 위헌 소송의 액션은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많은 정부가 아니고 뭐 헌재에다 신청하겠죠, 위헌 소송. 네, 이제 어찌 됐든 그리고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선거? 네, 선거. 네, 선거 때까지 하다가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제 저희도 이제 진정성이 없다. 이 프로그램을 찍을 때 보니까 뭐 무진장 많으니까 각 파트별 부서별로 가장 머리 좋은 분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만든다고 다 만드는 거를 한꺼번에 그냥 조합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전혀 조화도 안 되고 걸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구멍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에 올라가셨던 분 이제 답을 못 드려서 잠깐만. 김주연님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이고 구입한 지 13년 됐습니다. 작년에 공시가가 9억이 넘었고요.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 40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외 근무로 비거주자세요. 그렇네. 네, 한국엔 강남 아파트 한 채뿐인데 한국 소득은 월세 4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해야 되나요? 임대사업자 신고는 국내 거주자로서 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면 지금까지 수익을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거주 여건을 좀 채우시고 지금까지 보유한 것들이 아예 싹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한국에 들어오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재 그 주택을 거주한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쉽게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8% 적용하는 거를 주고 보유용 2021년 그러니까 1월 거주 4% 4% 양도부터 보유 4% 이제 이렇게 장특공제가 일가구 주택으로 진행이 되니까 답답합니다. 하여튼 저는 볼 때마다 딴 것도 보죠. 네. 분당 야탑동 현대아파트 38평. 네, 이거를 매수를 하고 몇 년 동안 보유했고 매도해야 될지. 네, 매도해야 될지. 그냥 매도해야 될지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지금 1세대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갈아타면 곧바로 이제 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도 같이 받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갈아탈 건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발표난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자금 여력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수원 영통구 늘푸른 벽산 아파트 전망 부탁합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달구의 그 재개발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까지 재개발 지역과 또는
새 아파트의 그 분양권 시장에 가장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12, 1164 그 사태라고 제가 자꾸 자꾸 말을 하는데 이거 무슨 네, 그 이런 그 규제가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다운이 되면서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구축 같은 곳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손길이 좀 덜 가는데요. 지금 현재 9억 미만 주택은 내가 만약에 주택이 없고 혹은 뭐 가족 중에서 뭐 이렇게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거나 예. 그러면은 부모님 명의로 다 하시지 말고 가족 명의로 분산을 시키셔가지고 이 9억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면 사실상 전입을 곧바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세대원이면은 의미가 네. 없는 거잖아요. 아, 세대분리 해야죠. 세대분리 당연히 예, 또 당연히 해야 되는 해야죠. 거죠. 예, 당연히 해야죠. 어렵네요, 진짜. 네. 조정지역 김지원님, 조정지역 3억 아파트 구매하고 싶은데 보유세가 많지 않을까? 구매하세요. 조정지역 이제 3억부터 또 근데 자금 출처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대책에. 네, 조정지역도. 네. 보유세가 많을까요? 보유세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 상승하는 텐션, 그 텐션이 눌러진 거보다는 보유세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유세 상승이 그렇죠. 이루어지겠지만 네. 구매하십시오. 저는 찬성입니다. 입법 예고는 저희 밴드를 통해서 입법 예고가 되면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떤 분? 네. 저 아미고고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임사로 새 채 등록 중인데 수지가 핫하여서 동천역 10년 된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40평 8평대를 실거주 겸 투자로 들어갈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찬성입니다. 다 찬성이네. 아니야. 수지 지금 그 뭐 이준환 본부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저는 이제 전반전 후반전 시작된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전반전은 양극화 추세 고가 네. 주택은 많이 오르고 네. 그랬다고 한다면 네. 그 곽창석 대표랑 진행했던 그 논리에 저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후반전은 평준화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이드 쪽에 저가 주택들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키높이가 맞추기 위해서 도듬을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전 들어가는데 찬성입니다. 동천역 10년 된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48평을 클릭을 하셔서요. 그동안 가격 변동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많이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네. 한 3, 4년, 2, 3년은 아마도 저가 주택이 전세 가격이 일단 오르기 시작할 거고 저는 수도권의 저가 주택 위주로 네. 대형 평형 위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사 등록을 하시면 이 본 주택을 평생 비과세 한 번 그렇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사 등록을 하면 나중에 그 내 주택을 맘대로 팔고 싶을 때 제대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를 한 다음에 근데 등록 중이니까 이전에 등록을 한 거니까 기존에 그 제 말은 예. 지금 임사주택을 등록을 이거 중공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기로 8년. 장기로 하셨으면 중공공을 하셨으면 내가 새 주택을 샀을 때 이게 지금 임사를 끼고 있을 때 내 주택을 주택세 팔면 산입되죠. 예, 네, 다 팔면 주택 이게 이제 가격이에요. 평생 비과세 한 번으로 맞아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 주택 본 주택은 아주 가격 상승이 잘 될 그런 애들을 갖고 있어야만 80% 세율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주용으로 내가 쾌적하게 나는 넓은 면적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만족할지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하시고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한 거 상담 신청하시고요. 저는 일단 큰 틀에서 그 시장의 흐름 또는 뭐 궤적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수도권의 저가 주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레미안 이스트팰리스를 한번 그동안 가격 변동 같은 거를 안 한번 올랐다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빨강살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주 들어오시죠? 서울에 아파트와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거주 중이고, 빌라는 93 대책 전에 주임사 등록했어요. 저 같은 경우 종부세 기준을 일가구로 봐서 9억 원 이상인가요? 아니면 주임사를 냈더라도 2주택으로 봐서 6억 이상인가요? 빌라를 913 대책 이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종부세 배제 대상입니다. 임사를 했으면. 네. 그쵸. 네.
그다음에 이런 거 읽어드려야 돼요. 빨간 화살표님, 네. 오비스트 완전 팬입니다. 이진호 대표님, 이춘영 네. 부장님,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 너무너무 예. 좀 내려. 죄송합니다. 어디로 갔지? 내리세요. 예. 예. 이렇게요. 네네네. 조금 더. 네, 여기 있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좋아요 항상 누르겠죠. 이런 분이 저희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네.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J님 안녕하세요. 경기권, 분당, 용인, 수원 등의 많은 분들이 9억 이하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아니겠죠? 대장이 무너지면 같이 조정받지 않을까요? 대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브가 움직일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일명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풍선 효과란 말로 표현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기별로 추천한 종목이나 투자 방향성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14년부터 뭐 17년, 15년부터 17년까지가 상승장 전반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까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이 늘 좋아하는 강남 쪽에 고가 주택은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그 전세 가격은 당연히 낮죠.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뭐 12, 16 대책 때문에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 대책 발표 전에 저희가 늘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후반전에는 추세적으로 키높이가 형성될 거다. 그러면 그거는 평준화가 되는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평준화가 나타날 지역들은 저가주택들, 상대적인 저가주택들, 구축들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상승폭이 없다면 물론 기저효과처럼 더 많이 오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미려하지만 상승폭이 이루어진다면 그 진동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주택 이런 거 수도권 아파트 투자나 실거주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네. 잠원동 한신 16자 18평 투자로 매입 계획 중입니다. 매입 시점을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언제쯤 입주 가능한지요? 지금 한신 16차 같은 경우 지금 강남권에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좀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남 보통 이렇게 강한 대책이 나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건지 추세를 보시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맞아요. 혹시 계약금을 넣으신 분들은 또 함부로 계약 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에서 기다려주나요? 계약 해지 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내가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치를지가 고민이 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청량리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포기하신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주는 사람 줍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청량역 바로 앞에. 근데 사람들이 그 청량리에서 그 정도로 동구 청가물 시장에 했던 그 자리 얘기하시는 높은 거죠? 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또 청량리 정도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투자를 해봤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 한양수자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택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나쁠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약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거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재님 저는 개포 나왔네요. 어디요? 혜연님. 네. 동재임님, 암사 선사현대 아파트 전망 부탁드립니다. 뭐 선사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분간 그 몇 년을 보유하셨고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안 하셔서 네. 그런 걸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기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양천구에 한 가구 하나, 그다음에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해야 되나요? 어느 쪽에 거주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거는 임사 등록 지금 만약에 30평대, 20평대 뭐 이러면 등록은 가능하시니까 지금 둘 중에서 기간을 오래 갖고 가도
다 잘 오를 거를 하시는 거에 좋고요. 지금 양천구가 만약에 지금 양천구가 목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양천구 제가. 목동이죠. 아니 목동 전체가 아니니까. 그쵸, 네, 그쵸. 예. 그래서 어떤 거를 임사 등록해야 되는지는 아파트를 정확히 넣어주시는 게 좋을 중요 것 문제죠. 같아요. 일괄 무주택 그걸 받아야 되니까. 네. 용산 한가람 24평 시세가 15억 언더인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주택들이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기를 많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집들이 다 상승을 했지만 예. 네, 상승기가 많았던 지역들은 좀 부담이 된 거는 사실이어서 현재 가격에서 조정을 받거나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제자리에서 한참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또 제2김님 신용대출 수억 가능한데요. 이럴 때에서 빚내서 갭투자 강남 입성하는 거 좋을까요? 남들은 사람들 대출이 없네요.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과한 빚은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컨디션에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버를 이용하셔야지. 신용대출이 수억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요.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과한 대출 받는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전 좋아하는데요. 과한 그것도 강남 입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대출도 안 되고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일단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지금 네. 정부에서 타겟팅을 하는 가격대를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금만 허락이 되신다면 그리고 또 미래 가치를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그냥 기존 주택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분상 17년도에 그 관리 처분을 통과한 그런 좋은 주택지들이 있어요. 강남에 이제 조금 있으면 분양할 곳들. 그런 곳들의 입주권을 매입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사라는 거죠. 네. 저는 과한 대출은 반대예요. 아니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네. 지금 네. 질문이 이럴 때일수록 빚내서 갭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건 좋은데 네. 과하다 또는 뭐 빚내서 다 투자를 한다 이런 대출이 빚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네. 물론. 대출은 빚인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 P2P나 뭐 그 사채 쪽으로 자금들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대출 정도면 이자가 괜찮다고 하면 아니 저는 신용대출 이번 대책에 1억까지밖에 안 되죠. 생활자금 대출이. 신용 수억이 어떻게 가는 그런데 정부에서 막은 거잖아요. 예, 지금. 막았죠. 네. 근데 이제 강남에 그 지금 신축이 될 만한 곳들은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좀 네. 연락을 주십시오. 제2김님. 아, 또 좋은 글이네. 네. 난 저런 것만 눈에 띄지 왜? 네. 이진우, 이춘남, 곽창성님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공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15억 저런. 이상 네. 대출 제한으로 서울 2, 3급지, 서대문 네. 등 신축 대형들 영향이 클까요? 어떤 흐름이 예상될까요? 네. 신축 대형? 저는 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또 평형이 신축 대형이라고 하면 지금은 차라리 지역이 이상급지라고 했는데 서대문을 써주셨어요. 서대문 정도면 대형 어쨌든 그 호황기 16년부터 18년까지 대형 공급이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그쵸. 공급에 네. 대한 희소성 때문에 네. 이상급지라 표현하는 서대문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런데 대형이라 그러면 저는 영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오르는 대형, 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중대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40평 이상 50평 그렇죠. 정도를 말하는데요. 네. 서대문구에 40평, 50평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30평형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만약에 일단 된다라고 하면 하방 지지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 하방 지지선에 눈에 띄게 되면 이제 그때 매입을 공격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번에 조정기나 약간의 그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하방 지지선을 보이고 약간 뭐 보름 정도? 뭐 가격이 빠진다는 전제네요. 그렇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그 밑에 내년 6월까지 매물이 나온다는 전제로 빠지는 거야? 아니 심리적으로 둘 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곳도
매매가 안 돼요. 예, 그럴 때 예, 가격 조정이 약간 일어나면서 하방 지지선이 제 눈에 보일 때 저는 그렇게 네. 생각 안 하고 네. 왜냐하면 2001년, 2003년 그다음에 2005년, 2007년에 똑같은 정부의 패턴에 똑같은 부동산 급등기를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달 또는 세네 달은 약발은 먹겠죠. 정부 정책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책의 지속성에서 아마 신뢰를 시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그래프 보듯이 지금 이런 어떤 규제 대책이 나오고 작년 9.13처럼 규제 대책이 나오면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당연하죠. 예, 움직이질 않고 또 급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격을 좀 내리면서 사실상 내릴 가능성이 지금 높고. 근데 받을 사람이 없죠. 지금 그걸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가격이 떨어지다가 정지되는 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2월이 될지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각 단지별로 이거 섹터를 되게 이게 짧게 보셔야 되는데 각 단지별로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이제 최저까지 떨어져서 하방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관찰하고 그 다음부터 매입이 들어가거든요. 매입을 권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거를 일반인들이 읽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그럴 거를 예상하시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9억까지도 보유세 부담 인상을 이렇게 한다니 부담은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있을 이 텐션, 가격 상승의 텐션, 전세가 상승의 텐션, 전조가 누르면 누를수록 그 전조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정말 정부 정책 우리 이 좋은 방송에서 막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네, 나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분들 팔지 마세요. 단 이제 1가구 1주택인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은 그 보유세 부담이 그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유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강남권이나 여하튼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야지. 아니 시장 공정가액 비율을 내년 이제 80%까지 높이는데요. 높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마용성이나 어쨌든 좋은 주택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좀 9억 안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가난데 서울 같은 경우에 9억부터도 보유세 다 인상한다고 그러니 예. 제 얘기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은퇴자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정해진 수익이 있었는데 거기서 과한 뭐 이제 보유세는 계속 올라갈 거고 한 2, 3년 내로 한 2배 반이나 3배까지 만약에 현 정부 철학대로 올라간다면 그 부담은 견딜 수 없으면 내놓으시는 게 맞죠. 그 옮겨 타시는 게 맞는데 지금 뭐 그렇게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꽤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네. 갖고 계시면 이 텐션은 꼭 보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강남구에 지금 노진구님 같은 경우 강남구 2주택 보유 중이라서 보유세 부담이 큽니다. 현재는 한 채는 실거주고 한 채는 임사 등록 중입니다. 추가로 철거한 둔촌 소유 중으로 4년경 완공 후면 소형 두 채를 더 보유하게 되는데요. 임사 등록에 의미가 없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강남구 2주택 보유, 그다음에 한 채는 실거주고 한 채는 임사 등록. 그리고 둔촌주공이 또 갖고 있군요. 그렇죠. 예, 둔촌주공. 그러니까 3개네요, 그러면. 그렇죠. 3주택이 된 거죠. 현재 2주택에 소형 두 채. 예.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현재 임사 등록인데 네. 추가로 철거한 둔촌주공을 갖고 있으니까 완공되면 그래서 소형 두 채를 더 보유하는 그럼 4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채를 더 그러니까 소형 완공이 되면 소형 두 채 어찌 됐든 지금 강남에 지금 그래서 이거 보유세가 지금 현재 둔촌주공이 철거된 상태라서 그 둔촌주공에 대한 보유세는 거의 없을 테고 지금 강남에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임사 등록한 거는 배제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배제됐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하셨다면 그러니까 예. 좀 자세히 써주셔야 저희가 예. 요거는 따로 연락 주십시오. 노진구님께서는 따로 연락 주셔서 그 임사 등록한 시점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또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면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정우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아. 재현방님 안녕하세요. 오비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구님은 다시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지금 플랜을 짜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주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YG영님 라이브 방송 반갑습니다.
두리두바 강님, 얼마 전 전세 10억 끼고 20억쯤 삼성동 대단지 아파트 구입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우울합니다. 하나만 하셨나? 예. 그렇죠. 저는 망했나요? 1주택자 대출 없이 2년 후 입주 가능합니다만 전 재산인데 이제 폭락 안 해요. 예, 삼성동 엄청 좋아지잖아요. 지금 서울의 중심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삼성역이에요. 삼성동하고 잠실 네. 특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울하실 필요 없고요. 더구나 1주택자시기 때문에 그럼 사놓으신 거니까 저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년 후 입주 가능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리두바. 네. 그죠? 강두리두바님 화이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심리적으로는 좀 우울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주택을 매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삼성역이 용산이 개발된다고 해도요. 결국에 센터가 삼성역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메인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 인근이고 삼성동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택의 전망이 정말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전 그리고 좋다고 시간이 보는데. 지나가면서 그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아미고님 네, 답변 감사드려요. 저도 오비트 항상 애청하고 네. 인사이트 들어가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미고님. 네, 빨강살표님 거주주택 또 제외하고 9.13 대책 전에 빌라를 주임사 등록했고요. 네. 만약 거주주택의 시가가 8억 원이라면 일가구로 봐서 9억 이하니 종부세 내지 않는 건가요? 시가가 8억이시고 임사 등록을 빌라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나옵니다. 그쵸. 네. 3주택 300% 의미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건 종부세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200%. 네, 200%에서 300%에서 더 급증해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받는 건데요. 실제 강남에 지금 계신 분들이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종부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강남에 아까 둔초중호 갖고 계신 분처럼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담은 훨씬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도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밸런스를 맞춰서 주택 매입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축 2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입을 해서 얘가 앞으로 재건축이 될래야 그래서 얘는 언제쯤 멸실이 돼. 이런 스케줄이 나오면 훨씬 나의 자산 가치는 높여주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감각적으로 알지만 실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큰 걸 딱 갖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도 상의를 하시면 이런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짜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걱정을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 대표님, 곽배 대표님이랑 하시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카카91K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Y정님, 현재는 서울의 1주택에서 추가로 6억이야 소형 물건 갭 투자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갭 투자하게 되면 현재의 공동명의라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공시지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6억짜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6억도 지금 6억 정도 투자가 만약에 서울의 1주택자라면 수도권의 재개발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 수익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혜야님, 용산 거주입니다.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하늘바람님, 아이고, 제가 막 그냥 올렸네요. 맞나요? 긴급사항이네요. 누가 긴급사항이야? KK님. 예. 올려보세요 조금. 긴급사항은 긴급사항이네요. 저 라이브 축하. 네.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하늘바람님 반포 대형 아파트인데 2년 거주 10년 보유 장특공 포기하고 그냥 보유할까요? 혹 규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규제 바뀔 수 있죠. 예, 규제 바뀔 수 있고요. 저희도 워낙 지금 이제 규제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
또 뭐라고 막 하면 뭐 약간 수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은근히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기대는 하고 있는데 반포 대형 아파트 2년 거주 10년 보유 장특 공포 포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반포 대형 아파트면 가격도 굉장히 큰데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하늘바라님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장특공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받을 사람이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내놓다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네. 그냥 보유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갈아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적 한계선이나 그 시장의 가격 리미트 가격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포 대형 아파트가 현재 얼마인데 얼마만큼 더 오를 것이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올랐던 상승폭보다 앞으로 오를 상승폭이 그렇게 그닥 크지 않다면 이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따로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네. 안덕현님 22년 3월에 입주 예정인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주거용 오피스텔 전망 어떤가요? 광교는 지금 주택을 굉장히 이제 아파트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은 보이는데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은 낮다. 그래서 입주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 대비 올랐는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계 주공아파트 실거주 매수 어떤가요? 송경매님. 실거주는 뭐 서울은 어느 지역에 가셔도 역하고 좀 가깝고 이런 거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이제 9억 미만의 주택들은 그렇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수님, 중랑구 두산 4단지 아파트를 딸이 29세에 올해 매입했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랑구가 좀 지역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현재 지금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제 겨울이 사실은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지금 초반에 너무 안 오른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전세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도 좋긴 하죠. 예. KK님 첫 라이브 축하합니다. 저희 4번째인가 3번째인데 감사합니다. 네. 종부수 3주택 300% 해석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1년 안 된 광명 관처전 재개발 물건 몇 구역 갖고 계세요? 네. 이번에 분상제 지정됐어요. 매도 후 성남 신축 분양 갈아탈까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스크롤바가 없어졌네요. 김한영 팀장님, 우리 스크롤바 없어졌어요. 팀장님,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데 스크롤바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옆에 스크롤바가 없어졌어. 네, 오케이. 생겼다. 생겼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예. 네, 광명은요. 지금 몇 구역 갖고 계신지 관처전 재개발? 관처전님 몇 구역 가셨지? 10일 가셨나? 4구역 가셨나? 몇 구역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상제 해도 광명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성남으로 갈아타시려면 지금 추가 비용이 지금 갖고 계신 그 광명에서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오늘 제가 신흥 2구역 매물 정리했는데요. 총 투자금이 8억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34평하고 30평. 까지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까지 해서요. 신흥 2구역이. 그래서 추가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